네, 지금 줌 화면 보이시죠? 네, 줌 화면 보이시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세요. 음, 파이썬 8번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파이썬 8번이라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코드 셀에서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세요. 어디선가 난수를 쓰겠다는 얘기죠. 난수를 쓰겠다는 얘기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여기서는 난수는 이용되지 않아요. 난수는 이용되지 않고, 제가 배열을 하나 드렸어요. 밑에 코드셀을 보시면, 프루츠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배열에는요,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문자열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 문자열들을 보시고, 이 문자열들을 보시고,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기에 그 fruits라고 하는 배열의 아이템, 원소가 있죠. 이 글자 수가 몇 개예요? 다섯 개죠. 오, 그죠? 바나나는 몇 글자죠?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체리도 여섯 글자군요. 여섯 글자. 이것도 여섯 글자인가요? 워터멜론은 몇 글자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몇 글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해주는, 출력해주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력해주세요. 어렵지 않겠죠? 무엇을 연습해보고 싶은 거냐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연습해보기 위한 거고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포문을 쓰시면서 해당하는 값들을 어펜드 하셔도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배열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배열은 젠더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실 거고요. 자, 여기에는 난수 10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난수 10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범위는 1, 2, 3, 4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중에 하나 난수를 만들어서 저장하시는데 저장하는 개수는 10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젠더 코드고요. 두 번째로 만드실 리스트는 젠더스예요. 젠더스. 숫자가 숫자가 1이면 숫자가 1이면 문자열로 메일 하고 저장하시고요. 4 female이라고 저장하시고요. 2 female 3 male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장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 말고 뒷자리가 1로 시작하면 남성이죠. 2로 시작하면 여성이죠. 그죠? 그거를 흉내내 본 거예요. 저희 반에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없으세요?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민번호의 성별이 1하고 1, 2로 되어져 있고요. 남성, 여성이.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남성, 여성이 2, 4, 3, 4로 되어 있어요. 3, 4. 그래서 1하고 3이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가 여성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린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이해되세요?
두 번째 문제는. 네, 그러면 일단 요 두 개의 문제를 먼저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는 2차원 리스트 연습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1차원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해가지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드는 거 했었죠. 그거를 2차원 리스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럼 1 더하기 1 하면 1이 될 거고요. 2 더하기 1 하면 3이 되겠죠. 3 더하기 1 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2를 하면 6이 되겠죠. 5 더하기 2를 하면 7이 되겠죠. 그리고 6 더하기 2를 하면 8이 될 겁니다. 요렇게 2차원 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를 반복문을 써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을 써서 폼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아이템들끼리 덧셈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만들어진 리스트를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세 번째 문제. 문제 세 개 드렸습니다. 요거를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이것도 깃허브에 올려드릴게요. 코드 깃허브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깃허브 문제 내용들은 깃허브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여기 첫 번째 셀에서 아까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만 임포트를 했었는데 임포트 하는 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매스라고 하는 모듈은 이따가 요 밑에 쪽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이용이 될 수가 있어서 임포트 문장을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임포트를 하고 나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이용할 수 있고요. math라고 하는 모듈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랜덤 모듈에서는 rand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난수, 정수 난수를 생성할 때 이용할 거고요. math라고 하는 모듈은 음, 문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렇게 제곱근 아시죠? 루트 2 그러면 어, 대략 뭐 1.414 뭐 한 요 정도 되는 숫자 루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아시죠? 네. 요 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math.square roo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math.square root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시면 그 계산된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math라고 하는 모듈까지도 같이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여기에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요 셀에서 같이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프루츠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의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저장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열들의 길이를 저장하는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변수 이름은 뭐라고 만들든 상관없어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length라고 하는 단어고 length가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lengths라고 만들게요. 아직은 한 개도 저장된 게 없으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or 문자열들을 찾아야 되죠. 이 length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숫자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들을 찾아야 돼요. 문자열을 x라고 할까요? x는 어디 안에 있어요?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뭘 계산하면 돼요? 랭이 뭐라 그랬어요? 문자열의 길이, 리스트의 길이. 그죠? 이 함수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x. 이렇게 하면 얘가 뭘 해주는 거냐면 문자열 x의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얘를 프린트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프린트 하고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애플 5글자죠. 바나나 6글자죠. 체리 6글자고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도 6글자, 워터멜론은 11글자. 그죠? 이 숫자들을 어디다 저장하면 돼요? lengths에다 저장하면 되니까 프린트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lengths에다가 append 하면 되죠. 그리고 x 이렇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는 거는 lengths만 출력하시면 되죠. 이게 원하는 결과. 여기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다 잘 되십니까? 되세요? 자, 요만큼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는 주석으로 바꿀게요. 주석으로 바꾸고, 자, 바로 만들게요. lengths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자, 여기에는 뭘 저장할 거예요? length, 길이를 저장할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의 길이를 저장할 거예요. for x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in, to, root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주겠죠.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쓴 겁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프루츠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랭스를 계산해서 새로운 배열에다가 어펜드 하겠다를 간단하게 쓰면 랭스는 리스트입니다. 랭스는 리스트입니다.
랭 x, x의 길이를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이런 뜻이고, for 어떤 x들인가 하면 fruits 리스트 안에 있는 x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셨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되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의 난수, 정수. 정수라고는 쓰진 않았지만 정수라고 쓸까요? 네. 정수, 난수 10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여기는 전부 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만 할까요? 자, 그러면 젠더, 언더스코어, 코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인데 난수죠. 난수니까 random, rand, range를 저장할 거예요. 여기에는 범위를 써주면 되죠. 1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난수를 저장하면 되죠. 자, 근데 이런 난수를 몇 번 저장해야 돼요? 10번. 10번. 그러면 for 변수는 필요 없고 in range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출력. 랜더 for 이렇게 나왔죠. 1, 2, 3, 4 중 1, 2, 3, 4들이 랜덤하게 섞여서 프린트가 될 겁니다. 실행할 때마다 결과는 다르겠죠. 실행할 때마다. 코드 이해되세요? 만약에 어, 만약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좀 힘드시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젠더 코드 일단은 비어있는 거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for 언, 언더스코어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in range 몇 개, 10개 이어쓰기 그 다음에 젠더 코드에다가 뭘 하면 돼요? 새로운 원소를 append 할 때 append 할 값을 랜덤을 쓰는 거죠. 랜덤.rand range 여기에 1부터 5보다 작은 것까지. 이렇게 쓰시면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요게 요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비어있는 거 만들자. 그 다음에 10번 반복하면서 그 리스트에다가 append하고 또 리스트에다 append하고 또 리스트에 append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된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있으면 젠더스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 거예요. 같은 셀에서 할게요. 젠더스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female을 저장하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우리 if else 표현식 있었잖아요. 메일을 저장하겠다. 그죠? 언제 만약에 어떤 값일지를 모르겠지만 그 x가 1이거나 또는 x가 3이면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if x가 1이거나 x가 3이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할 것이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뭘 저장할 거예요?
female을 저장할 거예요. 맞아요? 어. 자, 우리가 1, 2, 3, 4 이외에 다른 숫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죠? 이 젠더 코드에는 1, 2, 3, 4만 저장되게끔 됐어요. 그 이외에 다른 숫자는 저장되지 않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if else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1이거나 3이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x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를 포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x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4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젠더 코드에서 나왔죠. 젠더 코드.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만 하시면 돼요. 젠더 is 하고서 실행해 볼까요? 자, 서로 잘 짝이 맞는지 볼까요? 2는 여성, female. 그 다음 또 2, female, 그죠? 3, 남성. 죄송합니다. 여기 4가 있죠, 4. 4는 하나, 둘, 세 번째. 네. 4도 female이죠. 그 다음에 3, male. 3, 남성. 1, 남성. 3, 남성. 1, 3, 전부 다 남성. 제일 마지막에 2, 여성. 그죠? 2하고 3은 male, 남성이라고 문자를 만들었고 2하고 4는 여성, female이라고 문자를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괜찮습니까? 이게 제가 뭘 한 거냐면 그 if else 표현식을 가지고서 리스트에 메일을 저장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female을 저장할 건지 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 조건을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x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조건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뭐다? 젠더 코드에서 하나씩 가져갑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어기, 이 코드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아니라 그냥 어, 포문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드시고, 그죠? 비어있는 배열을 만드시고 반복문을 하시는 거예요. x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코드에서. 그죠? 만약에 x가 1이거나 남성, 그죠? 또는 x가 3이면 이것도 남성. 자, 이때 n은 들어쓰기 genders에 append를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무슨 문자요? made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genders에 무엇을 append 하겠다? fema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만큼의 코드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저장하는 것까지 됐죠? 저장하는 것까지. 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제가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4 더하기 2, 5 더하기 2, 6 더하기 2. 그죠? 자, 그 결과를 주는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출력하자. 우선
우선 제가 요거는 두 가지를 다 해드릴게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먼저 쓰지 않고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라고 할게요. 플러스. 이제 플러스의 결과를 저장할 배열이어서 일단은 배열. 아니다. 잠시만요. 변수 이름을 좀 애매하네요. 그냥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리절트. 결과라는 의미로 리절트 이렇게 하고요. 이 리절트는 원소들을 뭘 가져야 될까요? 원소들을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리스트들을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쵸? 근데 비어있는 리스트를 요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원소 두 개가 첫 번째 원소도 비어있는 리스트, 두 번째 원소도 비어있는 리스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만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복문. 반복문. 자,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꺼낼 때 무슨 함수를 쓰면 편리하다 그랬어요? 집.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M1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낼 거고, 두 번째 M2에서 첫 번째 행을 꺼낼 거예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의미로 로우 1번, 로우 2번이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서? 집으로 묶여 있는 거에서. 집으로 묶여 있는 거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M1, M2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일단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로우 1번, 로우 2번 하고 프린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출력했어요? 이렇게 출력했단 말이에요. M1과 M2를 묶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요렇게 가져온 거예요. M1에서는 뭘 가져왔을까요? 1, 2, 3을 가져왔어요. M2에서는 뭘 가지고 왔을까요? 같은 위치에 뭐가 있어요? 1, 1, 1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줄로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 M1의 첫 번째 원소, M2의 첫 번째 원소. 그게 한 줄에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반복문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원소를 M1에서 그 다음 원소를 로우 1에 M2의 그 다음 원소를 로우 2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M1의 그 다음 원소가 4, 5, 6. 여기가 4, 5, 6. 그죠? M2의 그 다음 원소가 2, 2, 2, 2, 2, 2. 이렇게 됐죠. 예, 되셨어요? 그죠? 1차원 리스트나 2차원 리스트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하나씩 더 하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어?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있어야 되죠. 비어있는 배열 하나 만들까요? 이거를 로우 플러스라고 할게요. 로우 플러스. 비어있는 배열. 자, 그리고 for x, y, 여기에서 로우 1번과 로우 2번에서 로우 플러스 n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뭘 append 하면 될까요? x 더하기 y. 코드 이해되시나요? 무슨 일을 한 건지. 자, 아직 제가 코드를 실행하진 않았어요. 코드를 실행하진 않았지만
집으로 묶은 거에서 원소들을 꺼내면은요, 요 M1에 있는 원소를 로우 1에다 넣어주겠죠? M2에 있는 거를 로우 2에다 넣어주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원소들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원소들만. 1, 2, 3, 그 다음에 1, 1, 1. 그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밑에서 뭐 했어요? 그 다음 쪽에서는. 일단은 비어있는 거를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뭘 집으로 묶었어요? 무엇을 집으로 묶었냐면 얘하고 얘를 집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빨간색으로 잘 안 보여서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x에다 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y에다 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이겠죠. 로우 2에 있는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반복에서는. 그 다음 반복에서는 로우 1번에서 두 번째 원소는 2가 될 거고요. 로우 2번에서 두 번째 원소는 역시나 1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하겠죠. 다 더할 거예요. 얘를 어디다가? 이 임시 리스트에다가. 그리고 이 임시 리스트를 어디다가 어펜드를 하시면 되냐면 어펜드 로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차원 배열을 어펜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는 뭐만 출력을 해주시면 되냐면 리절트만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결과 맞아요? 1하고 2를 더하면 2 맞아요? 2하고 2를 더하면 3 맞아요? 3하고 2를 더하면 4 맞죠? 4하고 2를 더하면 6, 5하고 2를 더하면 7, 6하고 2를 더하면 8 맞아요? 맞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자, 코드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만 먼저 보면은요. 얘를 꺼낼 거예요. 얘를 로우 1에다 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로우 2에다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안쪽으로 그리고 얘는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하고 뭐를 묶어주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꺼내는 거죠. 맞아요? 그걸 더했어요.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어펜드를 했단 말이에요. 더하기 결과를 로우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죠. 얘랑 얘를 더하기를 해서 넣고 어펜드하고 얘랑 얘를 더하기를 해서 어펜드를 하고 얘랑 얘를 더하기를 해서 어펜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끝나고 나면 로우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음,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 포문이 끝나고 나면 로우 플러스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어디에다가 리절트. 리절트에다가 2, 3, 4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한 턴이 끝난 거예요. 한 턴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시
그 다음 거를 꺼내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번에는 로우 플러스가 4 더하기 2, 6, 7, 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리절트에다가 또 어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냥 그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 봤습니다. 얘는 우리가 그 1차원 리스트에서 했었던 로직이잖아요. 그거를 2차원 그 안쪽에다가 2차원 리스트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요 코드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자,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 코드들인지. 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제가 GitHub에 먼저 올려드릴게요. GitHub에 올려드리고 어, 제 과제 내용들은 GitHub에 있는 코드를 여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4번부터 10번까지 하시면 돼요. 4번부터 10번까지를 하실 때 이 변수를 이용하십시오. 5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그래서 그 아이템의 개수는 5개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런 범위에 있는 난수를 스코어스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저장하세요. 그게 4번 문제. 이건 어렵지 않겠죠? 네, 그냥 난수를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저장하시면 되는데 몇 번? 5번. 5번.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숫자 5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번을 만들었으면 4번에서 어떤 뭐 1, 뭐 9, 뭐 5, 뭐 4, 그냥 대충 할게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난수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겠죠. 이게 만들어졌으면 죄송합니다. 얘네들의 합계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걔를 5번. 6번은 평균. 평균 뭐예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요?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개수 5개 숫자 있죠. 네. 평균. 그럼 6번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출력해 주세요. 이거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밑에 제가 공식을 적어드렸어요. 밑에 공식을 적어드렸는데 막 이런 기호 나오면 되게 막 이게 머리 아프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합계, 합계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모든 원소들을 인덱스 1번 원소부터 인덱스 n번까지 n개의 원소를 전부 다 더한다 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호가 그냥 이거예요.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n번까지 n개의 원소를 더한다. 그게 그냥 시그마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호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평균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모든 n개의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 n으로 나눠주는 그게 평균.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도. 자, 통계에서 분산이라고 하는 통계값이 있고요. 표준편차라고 하는 그 통계값이 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통계값은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줘요. 자, 여기 제가 x 위쪽에다가 이렇게 바를 씌웠죠. 바를 씌웠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x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제곱을 해요. 두 번째 원소가 있겠죠. 두 번째 원소에서도 똑같이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요.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소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은 n분의 1로 나누는데 분산은 n-1로 나눕니다. 요거는 표본의 분산이냐 모집단의 분산이냐에 따라서 n으로 나누느냐 n분의 n-1로 나누느냐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공식은 n-1로 나눈다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자, 공식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 거고요. 표준 편차는 별게 아니고요. 분산만 계산이 되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통계값이에요. 이 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스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리면서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미 네,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함수만 딱 호출하면 평균도 주고, 합계도 주고, 분산도 주고, 표준 편차도 다 줘요. 근데 우리가 그런 편리함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식만 먼저 드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 해볼 수 있을까? 라고 문제를 드린 거고 9번하고 10번은 그 리스트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출력하자. 예.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뭔지는 아시죠? 네. 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십니다. 어려우실 수 있으시고 얘네들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될 수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근데 그냥 제가 좀 이거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배운 거를 이렇게까지도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식들 있죠. 제가 GitHub에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이 GitHub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제일 위쪽에 링크가 있어요. 콜앱에서 열겠다라고 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구글 계정에서 제가 만든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열어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이 표현이 됐잖아요. 이거 텍스트 셀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구글 콜앱 노트북, 파이썬 노트북에 그 텍스트 셀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이 텍스트 셀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아까처럼 이 밑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다 놓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콜앱 노트북의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크다운의 기능이에요. 마크다운의 기능.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코드를 가지고 가서 그 텍스트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보세요. 그러면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과제입니다.